네,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산 전문가의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라이브인데요. 좋은 수익률은 좋은 종목에서 금산 전문가의 종목 선정 노하우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유튜브 라이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좋은 종목, 좋은 수익률 원하시는 분들은 금산 전문가의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 함께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내 종목 진단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좋은 투자의 습관, 진짜 쉬운 진단에서 오늘도 진단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와 또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의 종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화 주신 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ISC고요.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3120원에 25%입니다. 네, 매수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게 21년도 한 10월달, 11월달 정도에 처음에 매수를 했다가요. 예. 한번 38,000원에서 한번 입절을 하고, 그 다음에 조정 때 한번 다시 들어가서 지금 평단이 좀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예, 비중은 더 많이 실으셨다가 예, 일부 예. 비중은 이익을 보시고 나머지 비중을 보유 중이신데요. 예. 예, 오랫동안 투자를 해 나가고 계신 만큼 아마 이 종목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예, 오늘 종가가 87,100원에 마감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 24.79% 급등한 날이고요. 시청자분께서 지금 뭐 거의 3배 정도의 수익을 거두고 계시는데요. 궁금하신 점 말씀해 주세요. 이게 제가 원래는 내년 한 1분기나 2분기까지 좀 들고 갈 생각으로 있었는데, 이게 지금 매도를 지금 너무 지금 급등을 하는 바람에 매도 시점을 좀 언제 정도로 잡는 게 괜찮은지 그게 좀 궁금해서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보다도 기간으로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 판단이 옳은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종민 소장입니다.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근데 맨 처음에 이거 타점을 잡으신 게 저는 대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기간 동안 되게 좀 오래 들고 계셨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이 주가가 많이 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이슈가 나온 것이 지금 SKC에 대해서 SKC가 지금 이 ISC를 인수를 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지금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제가 알기로는 삼자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가격을 좀 혹시 확인을 해 보셨을까요? 예, 가격은 봤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 가격대 아래로 지금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한 5만 5천 원 구간인가? 5만 6천 원 구간으로 알고 있어요. 예,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고, 주가 가격 아래 터치를 하자마자 다시 이제 재차 끌어올려준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 기업에 대해서 패키징 관련된 뭐 이런 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이 인수합병에 대해서 포인트가 먼저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한 번은 좀 비중을 대폭 좀 축소를 시키시는 게 좋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인수합병에 대한 이슈가 크게 이제 부각이 된 상황에서는 뭐 신사업이나 이제 여러 가지 뭐 업적인 그거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기회는 있기는 한데, 최근에 이게 너무 지금 많이 크게 반영이 됐다 보니까 지금 갭상승을 통해서 출발을 했다 보니까는 이제는 좀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저는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적인 부분들은 전혀 이제 문제가 없고, 오히려 SKC라는 기업을 통해서도 굉장히 좀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맞기는 한데, 지금 현재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한 거의 200% 그리고 300% 구간이 좀 되시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좀 리스크 차로 수익을 좀 챙겨가시자라는 좀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러한 상황들이 됐다 한다면은 이제는 좀 보내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기회가 되신다 한다면은 비중을 대폭 이제 줄이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좀 전략 매도를 하시면서 수익을 좀 챙겨가시는 건 어떨까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께서는 아무래도 업황 회복까지도 내다보고 실적이 이제 좀 더 좋아지는 부분까지 확인하고 매도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신 것 같고요.
사실상 업황 회복 기대감을 통해서 이제 주가가 계속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워낙 이게 지금 인수와 관련된 이슈가 너무 세게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반영보다는 이 일시적으로 좀 크게 상승한 거에 대해서는 좀 차익 실현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있어서 이럴 때는 좀 매도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월요일장에 당장 매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목표가를 얼마로 볼까요? 원래 지금 상황에서는 그 5만 6천 원대 그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진행을 했다 한다면, 이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례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때 이제 뭐 3,400원에 삼성전자가 그 3자 배정을 통해서 이제 투자가 진행이 됐었는데, 물론 이제 저는 그때 당시 때는 한 2배는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상 많이 가기는 했었거든요. 그 구간만큼은 이제 그 이상은 솔직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2배 거의 가까이 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9만 원 이상 되면 그때는 좀 수익을 챙겨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예, 어떠신가요? 예, 저도 그 매도 시점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네. 수익이 어느 정도 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더 여쭤보고 싶었고요. 네. 예, 잘 확인하고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KC로 피인수된 ISC에 대한 전략이었습니다. 2년 정도 보유를 하신 분이신데요. ISC 인수합병 모멘텀 노출로 인해서 9만 원 선에 매도하자는 전략 나왔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또 와 계신 분이신데요. 임준현님 종목 보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 5만 7천 원에 비중 10% 갖고 계시는데요.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손절을 해야 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도 뭐 북한 문제라든지 건설 업황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는 종목인데 이분께서 손실이 꽤나 나 있으십니다. 4만 750원에 오늘 종가 형성했고요. 강보합권입니다. 그래도 뭐 최근 추세는 좋은데 현대 엘리베이 어떻게 전략 세울까요? 일단 지금 현재 흐름이 제일 어려운 구간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 4만 1,000원대 구간을 좀 돌파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그 2대 주주 그 신들러에 대해서 지분 매각 소식이 좀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게 결코 쉽게 이슈를 간단한 이슈는 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5만 7,000원대 부근까지는 쉽게 가기에는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다 한다면은 기간의 순매수세가 계속 좀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4월부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 매수를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는 지금 구간이 좀 애매한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좀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5만 7천 원까지 돌파를 하기에는 좀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홀딩 전략을 좀 취하시기 바라겠고 3만 5천 원대 부근을 잘 지켜준다 한다면 만약에 조정을 받았을 때 3만 5천 원 구간을 잘 지지해준다 한다면은 그때는 추가 매수를 그때 고려를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실시간으로 좀 대응하기에는 다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이 현대 엘리베이의 경우에도 결국은 나중에 우크라이나 제거지든 네옴시티든 간에 이러한 전체적으로 좀 건설과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재차 또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지금은 좀 관망의 를 통해서 홀딩 전략을 일단 먼저 취하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에 그때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가격 제시해주지 않으시고 네. 이대로 보내드려야 될까요, 우리 시청자님? 지금은 손절을 하기에도 조금은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이제 목표가를 통해서 진행하기에도 좀 애매하고 추가 매수를 하기에도 지금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가셨다가 한 달 뒤에 좀 재문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현대 엘리베이가 지난 3, 4개월간 이렇게 시세가 좋았던 건 말씀해주신 그런 모멘텀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뜻인가요? 네, 이런 모멘텀도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고 네. 결국은 이러한 흐름들을 통해서도 기관의 매수세가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최대 2대 주주가 좀 어느 정도의 그 물량을 좀 매도를 한 시점을 봤을 때는 지금 좀 타이밍을 더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으로 좀 체크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 오늘
추가 매수가 조금 더 가까운 의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타이밍을 보자, 보유해보면서 타이밍을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 손절은 안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자, 현대 엘리베이 한 달 정도 후에 진단 문의 부탁드리겠고요. 여러 가지 모멘텀들 진행되고 있는 종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였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여러분의 종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2325-8200번 전화 주셔서 여러분의 종목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종목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매수 고민 있으신 쪽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진단해드리고요. 종목 고민 활발하게 또 채팅창에서 이야기 나눠주시길 바랄게요. 다음 시청자분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코스모 신소재요. 예,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20만 7천 원요. 20만 7천 7천 원에 원? 20%. 네. 예, 20만 7천 원에 20% 비중 있으십니다. 최근 들어서 19만 원 선 부근에서 61선 지지력을 받아가고 있고요. 24만 원 선까지 올라가는 흐름이 6월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어떤 점 보고 투자하셨어요? 글쎄 좋다고 해서 했는데 그게 또 그렇게 안 가네요. 예, 너무 더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네네네. 것 같아요. 요즘 뭐 배터리주들 다 반등을 주고 있죠. 네. 예, 궁금하신 부분은 가격 드리면 될까요? 네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는 코스모 신소재, 그런데 쉽게 시세를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전략 세울까요? 네.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면은 그때는 좀 매도 전략을 취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 주가가 너무 위에 놓여져 있는 것도 있긴 한데, 지금 매수를 하신 포인트 시점도 굉장히 좀 높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뭐 2월부터 지금 그 6월까지 계속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상승을 했던 흐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조정이 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도 지금 최근에 그 LG화학과 그 양극화 물질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그 수주에 대한 계약을 체결을 했던 이력은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은 좀 어느 정도 더 나와줄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워낙 지금 높은 구간이시기 때문에 이때는 좀 리스크 차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좀 상승을 한다면 그때는 좀 매도 전략을 취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 현재 구간은 지금 20만 7천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상승한다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22만 원대는 비중을 한 반 정도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이상 보신다 한다면은 24만 원까지는 일단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손절을 좀 손절을 좀 고민을 해본다 한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 한 18만 원대 아래때 내려오게 되면은 아래쪽에 좀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15만 원대까지 좀 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단 그 사업적인 부분들은 좀 무시는 절대 할 수는 없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지만은 현재 구가의 그 매수 포인트가 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다시 좀 제대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22만 원 정도 되면은 반 매도, 그리고 24만 원 되면은 전량 매도를 좀 취하시고, 18만 원 아래때 내려가시면은 그때는 이제 손절을 좀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떠신가요? 잘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 전략 나왔습니다. 최근에 배터리주 반등도 시장 조정 이후에 강력하게 나오고 있고요. 워낙 주도주인데, 삼성 쪽에서는 ETF에 양극재로만 80% 채운 ETF에 많은 돈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양극재 관련 기업, 코스모 신소재, 목표가는 1차적으로 22만 원, 절반 비중 줄이시고요. 2차적으로는 24만 원, 손절가는 18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유튜브 채팅창에 시스템 반도체님 오셨습니다. 매커스를 갖고 계시는데요. 15,600원에 비중 10% 갖고 계십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유통업으로서 저평가되어 있어서 매수했습니다. 조정 시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춰서 중기 보유 계획인데 목표가 궁금합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고요. 네, 매커스 오늘 종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종목은 1.46%가 상승하면서 14,580원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틀 연속 상승한 매커스 전략 알아볼까요? 지금 그 15,600원대 이제 비중 10%를 좀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이 기업에 대해서 수급 조치가 더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기관의 매수세가 지금 5월부터 계속 들어와주고 있고 외국인의 매수세도 굉장히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마 이 주가가 하락을 했었던, 그러니까 저번 주에 좀 주가가 하락을 했었던 이유는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 조금 잠정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그 반도체의 투심이 좀 약해졌었던, 일시적으로 좀 약해졌었던 시점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좀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은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유를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장기적으로 좀 보유를 하신다 하면은 오히려 떨어졌을 때를 좀 더 기회 타이밍으로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1,000원대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된다면, 11,000원대까지 조정을 받게 된다면은 그때는 좀 비중을 좀 더 모아 가셔라 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일시적으로 좀 상승을 해서 16,000원대가 이제 도달을 하게 된다면은 이때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16,000원대 이상이 됐다. 그러면은 그때는 상승에 대해서 이제 매도 시점을 파악을 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매수를 한 구간이 되게 좀 애매한 구간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좀 고려를 해보신다 하면은 지금은 추가 매수 타이밍은 아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겠고요. 결국은 이 상황에서 목표가를 잡을 때는 전 고점이었던 17,500원대, 이때를 좀 매도 구간으로 좀 잡으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메커스입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추가 매수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 추가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11,000원 선까지 기다려 보시고요. 목표가는 17,500원 선 제시했습니다. 메커스였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 채팅창에 용선제이님께서 코오롱 인더를 63,500원에 15% 비중을 갖고 계시는데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조정 때문에 좀 고민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코오롱 인더 오늘 주가가 56,000원, 51,800원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보합권에서 기록을 했는데요. 하락 마감 이후에 오늘은 또 보합입니다. 기관 쪽에서는 최근 들어서 사들여 가고 있어요. 코오롱인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반대 상황으로는 이제 외국인은 굉장히 좀 매도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지금 이 기업에 대해서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좀 보시면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다각화도 좀 나와주고 있는 이슈가 나와 있고, 일시적으로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기업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좀 목표가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때는 좀 추가 매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가 상승이 좀 빨리 나오게 된다면 일단 지금 그 매수를 하셨던 구간까지는 일시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15% 정도 이제 비중이 되시다 보니까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지금도 또 다소 아쉬운 구간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합니다. 뭐냐면은 일시적으로 지금 상승을 해서 지금 현재 조정을 받았을 때 일시적인 구간을 좀 만들어가는 그 타이밍일 때는 추가 매수를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기는 맞거든요.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기는 맞긴 한데, 너무 이전에 일시적으로 좀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하기가 다소 좀 까다로운 상황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오히려 좀 이 기업을 장기적으로 좀 길게 가져가자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때는 무조건 추가 매수의 시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지금은 보유한 상태로 지금 두시고요. 65,000원을 통해서 이제 주가가 한 번 정도 세게 나와준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전략 매도해서 빠져 나와주시고, 만약에 추가 조정이 좀 세게 나와서 45,000원대 부근까지 조정을 받고 흘러간다 하면은 그때는 계속 모아가십시오. 모아가시면서 2025년, 26년을 바라보시면서 좀 접근을 하시게 된다면 그때는 좀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절대 이 코롱 인더는 짧게 볼 종목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중장기적 관점으로 특히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한 이슈까지 챙겨보시면서 좀 길게 호흡을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바이오 플라스틱이 뭔가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나왔던 게 이제 썩는 플라스틱이라고 좀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에코 플라스틱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기업
기업도 에코플라스틱과 관련된 그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2차 전지에 대한 사업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만은 결국은 나중에는 2030년까지 이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타이밍이 에코플라스틱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플라스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이 플라스틱, 그 바이오플라스틱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도 저는 이전에 좀 살펴봤을 때도 이거는 그냥 내가 적금식으로 계속 좀 모아가면은 나중에 좀 재밌게 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좀 관점을 봤는데 최근에 2차 전지와 좀 연관이 되면서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조정을 받았을 때는 무조건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해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오롱 인더 장기 투자가 가능한 종목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뭐든지 뭐 장기가 다는 아니거든요. 사실 리스크를 높일 수 있는 게 또 투자 기간을 길게 끌고 가는 것인데 장기 투자가 가능한 사업 다각화 기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네요. 장기적으로는 바이오 플라스틱까지 말씀을 해주셨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아라미드 증설 이슈 수소 관련이고요. 배터리 음극재 그리고 배터리 재활용 시장 진입까지 하고 있는 코오롱 인더 6만 5천 원의 목표가를 제시하고요. 또 추가 매수 가격은 4만 5천 원 선까지 조정을 기다리면서 2025년에서 26년까지 투자 가능한 종목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나온택이요. 라운텍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11,200원에 10%입니다. 11,200원에 10% 실으셨습니다. 라운텍이 요즘 하락하고 있네요. 예. 답답하네요. 수익 보신 구간도 있으시죠? 아니요. 네. 예. 사가지고 잠깐. 잠깐, 예. 네. 아마 올 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예, 얼마 되지는 않는데. 네네네. 그럼 추가 매수를 좀 더 해야 될지 아니면 이대로 그냥 가지고 가다가 이놈을 버려야 될지. 예. 알겠습니다. 라운텍에 대한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이 종목 흐름 보시면 11,000원, 9,000원대 중반, 그리고 8,000원대 중반 지키는 듯 하다가 레벨을 계속 낮춰가고 있는데 라운텍의 전략 알아볼까요? 사실 지금 좀 애매한 구간이긴 합니다. 좀 왜 애매한 구간이냐고 하면은, 이게 스펙 상장을 통해서 이제 좀 진행을 했었던 이슈가 있었는데, 올해 3월부터 조정을 안 받고 계속 한 6월까지 갔다가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구간에 대해서는 좀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 기업에 대해서는 또 삼성 AI 뭐 관련된 반도체도 좀 어느 정도 이슈가 있긴 한데, 다소 이제 다른 기업들보다는 지금 그렇게 크게 이제 주목을 받고는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좀 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좀 한 일주일 정도 그 삼성전자 실적까지 그러니까 실적에 대해서 그 결정 날 때까지 좀 확인을 좀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도 나오는 시점이 7월 27일인가 그런 걸로 좀 알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일단은 좀 지켜보셨다가 대응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좀 손절을 고려를 하셔야 될 구간이 있을 것 같은데 손절을 하게 된다 하면은 지금 현재는 나는 그냥 다른 쪽으로 좀 갈아타보겠어 라고 하면은 좀 손절을 바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래도 나는 삼성전자나 이러한 이슈가 이전에 좀 한번 부각이 됐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겠어 한다 하면은 7,400원 아랫대 내려오면은 그때는 좀 전략 매도 시점으로 파악하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목표가를 보게 된다 하면은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때는 12,000원, 500원까지는 보셔도 되니까 12,500원까지는 좀 기다려보자 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좀 더 지금 확인해야 될 것은 삼성전자 실적과 관련돼서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그 내용을 통해서도 이 라운텍이 이슈를 통해서 좀 같이 부각을 받는지 시점을 기다려보자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얘기가 나와야 라운텍의 호재가 될까요? 아마도 AI 관련된 이슈가 좀 세게 부각이 되고 예. 또 그걸 통해서 이제 앞으로 좀 활성화를 더 시켜보겠다. 뭐 차량용 쪽이나 이런 쪽이 또 포커싱이 돼서 뭐 지금 수주가 늘고 있다.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는 재차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지금 라운텍이 그 최근에 이제 외국인 순매수세가 들어왔을 때는 오히려 지금은 좀 추세가 다시 우상향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기다려봐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시청자님, 외국인이 최근에 사들이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이 선을 지지할 가능성도 보지만 손절 리스크 관리선도 나왔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네, 수고하십시오. 네, 라운텍입니다. 국내 팹리스 기업들과 삼성전자가 국내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를 육성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움직이기도 했었던 종목인데요. 삼성전자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AI 관련한 내용을 확인해 보자라는 전략이 나왔습니다. 목표가는 12,500원, 손절가는 7,400원 선 설정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유튜브 채팅창에 새우깡님이신데요. 포스코 엠텍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19,135원에 10% 비중 매수가 기대를 했는데 역시 너무 좋으시네요. 매수가 축하드립니다. 이분께서 크게 수익을 보고 계시는 포스코 엠텍 오늘 종가가 20% 급등하면서 33,100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고민은 언제 매도를 할지인데요. 새우깡님의 포스코 엠텍 전략 알아볼까요? 대단하신 것 같으시고요. 오히려 지금은 기간의 순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크게 부각이 되면서 올라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 대해서는 지금 투자나 뭐 포스코 쪽에서도 투자나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뤄진다라는 시점을 봤을 때는 추세나 이런 흐름들 봤을 때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19,135원, 비중 10%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좀 더 넓게 시각을 좀 크게 보자 한다면은 일단 최고점인 39,000원까지, 그러니까 39,600원이 최고 갱신을 했지만은 39,000원까지는 일단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지금은 좀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39,000원대 가면은 일단 거기에서는 매도 전략을 좀 하면서 수익을 좀 챙겨 가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괜찮은 종목으로 좀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일단 지금은 좀 가파르게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39,000원대 매도, 만약에 이제 손절을 감행을 해야 된다 하면은 2만, 너무 구간이 그렇죠. 24,000원대 아래때까지는 그래도 24,000원대까지는 그래도 좀 안전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39,000원대 되면은 매도 시점을 좀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나는 좀 빠르게 좀 매도를 하면서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고 싶다 하신다 한다면 31,000원대 아래 내려오면 그때는 좀 손절이라고 보기도 어렵죠. 그 31,000원대는 좀 익절을 하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리튬주인데요. 리튬주 포스코 엠텍인데 네네. 뭐 익절을 하는 가격 제시를 해주셨고, 만일에 이 종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입을 하는 게 좋을까요? 진입을 해야 된다 하면은 비중을 적게 들어가야겠죠. 적게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가가 이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을 때는 그때는 좀 매수를 하기에는 좀 꺼려지거든요. 오히려 다른 시각으로 다른 종목들을 좀 투자를 해보시는 게 매우 좋습니다. 그런 상황에선. 근데 이제 포스코 엠텍에 대해서나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흐름들은 저는 되게 굉장히 좀 좋아하거든요. 심지어 지금 저는 그 에코프로가 최근에 이제 다시 또 재차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 오히려 그쪽에 시각을 많이 두시면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좀 이게 조정을 받았지만은 그래도 매수 타이밍이다 해서 접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쪽으로 시각을 좀 돌리기보다는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 그룹주에 대해서 좀 시각을 바로잡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엠텍도 지금은 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는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나는 좀 어느 정도의 빠르게 그 익절과 손절을 좀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다 한다면은 비중 적게는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점 봤을 때는 39,000원까지는 좀 무난하게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더 갈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흐름들을 봤을 때 일단 먼저 39,000원까지는 지켜보자 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20% 급등한 포스코 엠텍 좀 더 보유하자는 전략입니다. 사상 최고가 부근까지 끌고 가시면 된다고 하고요. 리튬 관련주 포스코 엠텍 목표가 39,000원, 그리고 익절가는 31,000원입니다. 다음 시청자분 유튜브 채팅창에 김라이님, 네이버를 194,500원에 매수를 해주셨는데요. 비중 11% 갖고 계십니다. 매도하고 싶은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오늘 종가 204,500원, 2% 넘는 상승 기록했습니다. 네, 수익 보고 계시는데 어서 매도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오히려 매도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진짜 매도를 빠르게 하고 싶다 하신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먼저 21만 원대는 좀 만약에 매도를 굳이 하셔야 된다 하면은 21만 원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재차 또 다시 떨어지게 된다면 또 재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 재매수를 하시면서 접근하셔도 되기 때문에 일단 먼저는 21만 원까지는 좀 지켜보자. 그리고 21만 원대는 좀 매도를 해도 되는 시점이다. 다만 이제 여기서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네이버에 대해서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그 네이버에 대해서도 지금 하이퍼클로바 X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다른 개인 투자가 분들도 네이버에 대해서는 좀 길게 가져가시면서 다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급하게 매도를 하셔야 된다 하면은 21만 원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을 해야 된다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18만 원대 아래때 내려오면 그때는 좀 손절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18만 원대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 18만 원대 내려오면은 그때는 추가 매수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주가는 바닥을 잡았다고 보시는 것 같고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면 아까 말씀하신 하이퍼클로바 X 네. AI 모멘텀 보시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목표가를 이전의 고점까지 40만 원대까지 보시는 걸까요? 40만 원이요? 예, 40만 원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쉬울 것 같진 않습니다. 쉬울 것 같진 않고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 21만 원 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들을 돌파를 잘 하고 사실 제일 좋아하는 그 주가의 흐름은요. 계단식으로 계속 상승해서 올라가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매수 주체가 외국인인지 기관 투자가인지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흘러가는 게 좋은데 지금 현재 흐름들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올해 하반기까지는 25만 원까지는 좀 지켜봐도 될 것 같지 않을까 먼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 매도하고 싶으시다는 김라이님 용감하게 19만 4,500원에 11% 진입해 주셨는데요. 21만 원 목표가가 나왔습니다. 손절가는 18만 원 이하. 하이퍼클로바 X 스타트업에 먼저 공개하면서 AI 생태계를 키워나가는 네이버에 대한 전략이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유튜브 채팅창에 정아님이신데요. 하나마이크론 왔습니다. 21,000원에 10% 비중 보유하시는데요. 오늘 종가가 4% 하락이 나왔습니다. 25,500원 기록했는데요. 하나마이크론 주주분들께서는 좀 억울하실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는 이렇게 잘 가는데 오늘 이 종목은 좀 흔들림이 컸습니다. 9%까지 장중에 올랐다가 6% 하락했다가 결국에 4% 하락 마감인데요. 전략 주시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하나 마이크론을 잡으신 게 이전에 한번 잡으셨던 건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전에 혹시 좀 길게 가져가셨다 하면은 지금은 좀 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최근에 잡으셨다 한다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오늘 23,400원대 나왔던 시점이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나와준다면은 그때는 좀 수익을 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업황의 기대감도 충분하고 삼성 쪽에서 이제 분사돼서 이제 나온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는 전망은 상당하긴 하지만은 지금 현재 흐름상 좀 매도 포지션이 지금 기관과 외인의 매도 포지션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좀 약간은 흔들림이 셀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000원대는 그때는 좀 매도 전략을 취하시면서 수익 구간으로 지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손절을 하게 된다면은 만약에 손절을 하게 된다면은 19,300원대 아래때 내려오면은 제가 보기에는 18,000원대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19,300원을 좀 손절 구간을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그게 아니라 난 그래도 좀 더 길게 가져가면서 희망을 걸어볼래 라고 하신다 하면은 18,000원대 조정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 하면은 18,000원대 구간들을 잘 버텨주고 보합 상태로 잘 흘러가지고 추세만 무너지지 않는다 하면은 그때는 추가 매수를 좀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3월에 삼성전자가 하나마이크론의 장비를 임대한다는 것을 논의한다는 소식이 나왔었던 하나마이크론 패키징 기업인데요.
23,000원의 목표가가 제시됐습니다. 손절가는 19,300원, 긴 투자 관점이라면 18,000원 지지 확인 이후에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절파구TV님, HDC 현대산업개발을 17,000원에 매수를 해주셨습니다. 비중은 4% 갖고 계시는데요. 저번에 GS건설 손절 진단해 주셔서 손절했습니다. 이 종목도 장기로 가져가면 본전까지 온다는 진단을 받았었는데 GS건설처럼 손절이 필요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궁금해 하셨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사실은 좀 어려운 종목이죠. 두 종목 모두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그 어떤 붕괴 사고 이슈로 부각을 받는 종목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일 어렵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GS건설 때문에 또 다시 그 현대산업개발이 또 부각을 또 받아가지고. 예. 물론 이제 그 이슈가 좀 어느 정도 이제 조용하게 마무리가 된 건데, 지금 GS건설의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때문에 다시 또 수면 위에 올라와서 좀 포인트가 또 안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GS건설과 좀 다르게 현대산업개발은 그래도 좀 오랫동안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더 그냥 상황을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으로 좀 가져가고 싶다 하면은 손절을 지금 고려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손절에 대해서는 습관이 되면 되게 무섭거든요. 습관이 되면 굉장히 무섭고, 또한 이제 비중이 4% 정도밖에 되시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인 구간만 잘 만들어주고 간다 하면은 그때는 좀 비중을 한 10% 정도 태워서 평단을 굉장히 좀 낮추시는 전략도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흘러간다 하면은 14,000원대까지는 좀 지켜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부터 만약에 1,600원에서 11,400원 구간만 잘 유지를 해주고 한 달 정도만 잘 유지를 해준다 하면은 그때는 추가 매수를 좀 고려를 해보시고, 그 비중에 대해서는 지금 4%니까 10%를 하게 되면은 평단이 제가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그냥 눈대중으로 계산했을 때 13,500원까지 좀 내려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아래쪽으로도 더 내려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목표가를 14,000원까지 바라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 HDC 현대산업개발은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 이 관련한 악재가 이 기업은 오래됐다,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졌다고 보시기 때문일까요? 그런 상황보다도 워낙 이제 GS건설에 대한 그 이슈가 워낙 컸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많이 안 좋아졌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될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이제 GS건설은 그게 이제 부각이 받으면서 주가가 이제 조정폭을 좀 세게 받았잖아요. 근데 현대산업개발은 지금 현재는 잘 버텨주고 가는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건설 업황에 대한 분위기도 나중에 좀 좋아질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당장은 건설 업황에 대한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만, 그래도 이 시점에 대해서는 GS건설이 워낙 이슈가 세게 부각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손절에 대한 의견을 냈던 거지, HDC 현대산업개발은 이전의 내역들이 지금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오기는 했지만은 지금은 그러한 리스크에 대한 이슈가 많이 좀 잠잠해졌기 때문에 좀 이제는 좀 기다려 보시면서 좀 호흡을 길게 가져가신 다음에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지 않을까. 그리고 포인트는 그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진단 신청을 해주신 분께서 4%에 대한 비중만 좀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통해서 한 번 정도는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러한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 업황이 최악일 가능성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 악재가 어느 정도 희석된, 그리고 비중을 적게 실어주신 HDC 현대산업개발, 추가 매수 가격은 1,600원에서 11,400원의 지지력 확인 이후에 해주시고요. 목표가 14,000원 제시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의 종목을 다 진단해 드렸고요. 내일장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장 전략인데요. 진짜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또 꽤나 크게 상승을 해준 한 주였습니다. 네, CPI 지표 발표 잘 소화했는데 어떻게 전략 세울까요? 일단 지금 최근에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분위기도 너무 좋고, 네. 저는 깜짝 놀란 게 파월 그분께서 그렇게 이제 뭐 상승에 대한 압박감을 그렇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치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좀 잘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금리를 인상을
버티는 게 맞을까요, 미국이? 그러니까 이 점을 좀 챙겨보셔야 되는 상황인데, 최근에 지금 원화 강세에 대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은 기관과 외인의 순매수가 좀 더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 때는 그래도 양지수 모두 상승세를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포인트로 잡으시는 게 매우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코스피의 경우에는 기관과 외인의 순매수가 연속 4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고 반도체에 대한 그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좀 상당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코스피 쪽에서는 좀 투자를 더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계속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지금 뭐 게임주도 한 번씩은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그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는 상황을 봤을 때는 코스닥은 계속 순환매의 흐름들을 가져갈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가격 원전주에 대해서는 단기 조정이 지금 나와주는 상황이고, 좀 더 단기 조정이 더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계속 대통령님께서도 열심히 활동 중이시고 열심히 좀 노력을 하시고, 또한 이제 지금 주가에도 어느 정도의 우크라이나 재건과 원전에 대해서도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단기 조정에 대한 포인트다 생각하시고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2분기 실적 시즌에 이제 돌입을 했습니다. 돌입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그 관련된 섹터 위주로 단기적인 접근이 좀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단기적인 접근이 가능한 이제 섹터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그리고 LCC도 일시적으로 좀 가능할 것 같고요. 2차 전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지금 뭐 에코프로에 대한 실적이 다소 좀 아쉽게 나왔다 보니까 그 2차 전지의 실적이 안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수급 형태도 매우 좋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삼성전자 아까도 컨퍼런스 콜이나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결국은 다시 재차 올라온 상황들을 봤을 때는 지속적인 관심을 계속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도 그 스타트를 아직까지 밟지 못한 종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들은 좀 지켜보시면서 매수를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배터리의 최근 수급은 어떤가요? 수급적인 형태의 흐름이 좀 다양하고, 오히려 이전에는 막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때는 개인의 매수세가 좀 많이 이끌어줬다 하면은, 지금은 외국인의 순매수세도 좀 들어와주는 상황이고, 기관의 순매수세도 좀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에코프로에 대해서도 저는 좀 예측을 했을 때 2분기 실적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일시적으로 저는 빠질 것이다. 근데 그거를 개인 투자가 분들께서 빠졌으니까 아직까지 성장세가 남았으니까 제 매수를 할 것이다라고 좀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숏스퀴즈 상태가 계속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2차 전지 쪽에는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한 번씩은 재차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더 덜 부담스러운 쪽은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BM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아직까지는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양대 지수의 오늘 상승 마감 속에 원달러 환율은 또 급락을 했죠. 8원 20전 급락한 1265원 선입니다. 투자 심리 위험자산 쪽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 우위 가능성, 그리고 관심 섹터로 2분기 실적에 긍정적인 예상이 되고 있는 자동차 부품, LCC, 반도체, 그리고 또 배터리까지 관심 전략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진짜 쉬운 진단 이어서 또 토마토 증권통의 진단 프로그램 밤에 있죠. 네, 미스터 진단에서 여러분의 종목 받고 있으니까요. 0221283388번 계속 전화 주시면 또 오늘 밤에 진단 밤 9시 받으실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